자, 일단 어쨌든 여러분은 가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 가치 투자가 일단 저도 제 생각에도 저는 지금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치 투자가 투자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배우기에는 가장 적합한 학문이 아닌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모든 주식 투자의 어쨌든 근간 베이스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가치 투자는 어쨌든 배우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치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가치 투자의 방법론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치 투자라는 거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투자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리즈너블한 기업을 위대한 로우 프라이스에 산다. 리즈너블한 그냥 평범한 기업을 위대한 가격에 사는 게 이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기업이 우량하고 우량하지 않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기업은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싸면 이 녀석이 조금 안 좋아도 살만하다. 이 노트북이 엄청 좋은 건 아니어도 진짜 싸면 이거 5만 원에 드린다 그러면 가져가실 분 많죠. 네? 그렇게 해서 싸면 산다. 이 사람은 그런 투자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스승이었고, 이 사람 이전에는 가치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교육시킨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조금 더 개량됐고, 사실 저는 그래도 이게 더 쉽고 이 투자를 선호해요. 이 사람의 투자법을 그 계량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청산가치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1.5배 많은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기업들을 좋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업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금고에 저희 가게로 예를 들면, 저희 가게가 금고가 있어요. 저희 가게에. 근데 그 금고 안에 한 5천만 원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가게를 누구한테 4천만 원에 거기 있는 장비 시설 금고까지 해가지고 다 판대요. 현금이 이 가격보다 더 싸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뭐 한 2,500만 원 정도 있어가지고 한 7,500만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저희 가게에. 근데 제가 그거를 한 5천만 원에 판다? 안 사실 거예요? 여러분 다 사실 거죠. 제가 지금 당장 사서 팔아도 2,500만 원은 그냥 봐오는 건데, 현금성으로만 그 안에 있는 현금성이 아닌 설비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무형의 기업 영업 가치라든가 단골 손님들 이런 것들은 그냥 공짜로 먹는 그런 거죠.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거는요, 찾기 쉬워요. 그 HTS 들어가신 다음에요, 그 PBR이라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낮은 순으로 정렬하게 한 다음에 그 낮은 기업들 중에서 재무지표 하나씩 뜯어보면요, 재고자산, 그리고 현금성 금융자산, 뭐 이런 재고자산과 그냥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 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이 세 가지를 계산기 뜯어놓고 더해보세요. 그게 시가총액보다 1.5배 많으면 이런 기업입니다. 아, 이런 기업의 장점. 더 떨어질 곳이 없어요. 하도 떨어져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기업이고 더 떨어질 곳도 없어서 어쨌든 뭐 기다리면 벌긴 벌어요.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1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2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기업을 여러 개 사놓으면, 그런 기업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여러 개 사놓으면 그중에 어떤 녀석은 빨리 올라가고 어떤 녀석은 천천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하에 놓으면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 저는 실제로 이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 투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투자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고르고 있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화성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큰 비중 담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종목 추천해가지고 뭐 주가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라는 인간이 이 아저씨한테 배웠는데, 얘는 천재예요. 제가 보니까 워렌 버핏은 그냥 천재예요. 우리는 워렌 버핏을, 가치 투자자들은 되게 신처럼 숭앙하는데 이게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투자법은 위대한 기업을 찾아서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사는 겁니다. 아까 팩터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벤자민 그레이엄은 가치주 팩터를 좋아하고 워렌 버핏은 우량성 팩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말하는 거는 이 두 개의 짬뽕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부르는 거는 우량성도 필요하고요, 저평가성도 필요해요. 근데 워렌 버핏은 저평가성보다는 그 기업이 진짜 우량한가,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할 거고 계속 돈을 꾸준하게 버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녀석이고, 전설적인 투자자죠. 정말 투자한 거 보면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사를 뭐 몇십 년 투자하고
그렇게 진짜 몇십 년 투자해요. 정말 좋은 회사, 안 망할 회사,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회사, 그런 코카콜라 뭐 몇십 년째 투자하고 있고. 코카콜라가 망할까요? 코카콜라는 앞으로도 제3세계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코카콜라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었지 코카콜라를 덜 먹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류가. 코카콜라는 계속 잘 나가겠죠. 이런 기업을, 근데 이런 기업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비싸다 그랬죠. 비쌀 때는 안 사요. 이런 기업이 보통 가격이거나 보통보다 조금 싸면 삽니다. 그게 워렌 버핏식 투자인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그 위대한 기업들은 위대한 가격에 있어요, 이미. 너무 비싼. 리즈너블한 가격이 되는 게 가끔이거든요. 코로나 사태 같은. 그때를 기다려서 귀신같이 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금 지금 100% 가지고 다음 코로나 2차 팬데믹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기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아무도 안 기다리지. 그렇죠? 쉽지 않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가치 투자를 하실 거라면 벤자민 그레이엄식 투자로 먼저 시작을 하셔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재무제표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기업이 리즈너블한지 뭐 위대한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이런 거 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엄청 싼가? 그것만 보면 되니까 쉬워요. 그런데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저는 이런 투자 스타일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치 투자가 어떻게 해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가치 투자는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그 사람이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 예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과 개와 같다. 산책하는 주인과 산책하는 개. 개가 이렇게 주인이 개 목줄을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개는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하지만 결국 집에 들어올 때는 주인이랑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그렇게 주인과 개로 묘사를 했는데 가치가 주인입니다. 가격이 개예요. 가격은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가치를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가치에서 완전히 떨어진 채로 갈 수는 없다. 이게 가치 투자에 작동하는 근간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고 저도 이거에 동의하는 바예요. 주식과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것으로 간다? 이건 주가는 완전한 랜덤워크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단순히 이 정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그런 주식들도 있죠. 네. 그런 주식들도 있지만 결국은 회귀한다라는 게 가치 투자의 근간이고 그래서 가치 투자는 앞으로도 영원히 통할 거예요. 이게 오히려 줄어들 거예요. 이 폭이.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하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폭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완벽하게 효율적인 시장이 돼서 시장에 호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가치와 가격이 그냥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때는 주가의 변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의 변동일 겁니다. 이 회사가 어떤 상장사가 무슨 수주를 따가지고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날 주가가 딱 그 가치만큼 반영되고 근데 그런 때가 오기까지 아직 멀었어요. 뭐 얼마나 걸릴지 저희 장담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탕 챙겨 먹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걸 느끼고 있어요. 방금 말한 이 진폭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저는 계량 분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스펙트럼에서 이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 진폭이 확실히 하루하루 다르게 줄어요. 2017년에 비해서 18년에 줄었고 19년에 비해 줄었고 이 진폭이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커지는 구간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개별 종목의 진폭은 줄어드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는요. 컴퓨터들이 많이 투자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컴퓨터들이 다 동시에 똑같은 손절매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버틸 것으로 그냥 다 갖다 다 때려 박으니까 가치랑 상관없이 막 그런 상황은 더 커지고 개별 종목 구간에서는 이런 진폭이 줄어서 알파가 조금씩 줄어들고 베타, 전체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시스템 리스크마다 더 커질 것이다. 다음 시스템 리스크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는. 다음 폭락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다음 폭락은 장난 아닐 거예요. 이번에도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몸으로 때려 맞으신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이번에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번에 왜 그렇게 한강 가는 사람이 없냐면요. 그 전 구간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주식하는 사람이 애초에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때려 맞을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죠. 되게 재밌는 게 주식 투자자가 한 100몇십만 명이 늘었어요. 이 몇 달 새에. 그래서 원래 한 500만 계좌라고 맨날 했었거든요. 지난 한 6, 7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 500만 명 그랬거든요. 지금 뭐 660만 명이냐 뭐 그래요. 지금 오면 한강 갈 사람 많아요. 이제는. 좀 쉬었다 갈까요? 여러분 집중력이 조금 틀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재무제표 읽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